백만장자 회장이 기사님, 제가 아는 노래를 부르시네요. 했더니 운전기사가 멈칫했다. 기사님, 제가 아는 노래를 부르시네요. 아, 이건 그냥 옛날 노래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만 아는 노래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뭉클한 실화입니다. 백만장자 회장이 새로 온 운전기사의 노래를 듣고 충격에 빠진 사연인데요. 20년 만의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최고층 빌딩에 자리한 대한그룹 회장실 주인 강준혁은 올해 38살의 젊은 회장이었습니다. 20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도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궈낸 그는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과 달리 그의 마음속엔 늘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18살 되던 해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 강석진은 IMF 외환위기로 사업이 망하자 가족들에게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생사는 알 수 없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2년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은 준혁은 슬픔을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작은 벤처부터 시작해 10여 년 만에 대기업 회장이 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갔고 성공할수록 외로움도 깊어져 갔습니다. 매년 아버지 생신이 되면 준혁은 혼자서 막걸리를 사들고 한강 둔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아버지와 자주 찾았던 추억의 장소였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늘 그곳에서 준혁에게 힘들 때일수록 하늘을 보라고 했고 구름은 언제나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직원 수는 3,000명을 넘어섰고 연매출은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가족이라곤 이모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모는 가끔 찾아와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준혁은 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하곤 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으며 휴가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동료 경영인들은 준혁을 워커홀릭이라 불렀지만 사실 준혁은 일에 몰두해야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있었죠. 회사 직원들은 준혁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회장님이 안쓰러웠던 거죠. 특히 오래된 임원들은 준혁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갈등 발생. 어느 날 준혁의 운전기사가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준혁을 모셨던 기사였기에 준혁도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비서실에서는 급히 새 기사를 구하기 시작했고 여러 지원자들을 면접했습니다. 면접 결과 박진수라는 60살의 운전기사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운전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고 추천서도 완벽했죠.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 5년간의 경력이 비어 있었습니다. 박진수 기사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집 앞에서 기다렸고 검은색 제네시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 기사는 정중히 인사했고 준혁은 가볍게 목례하며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준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 기사의 운전 스타일이 너무나 익숙했던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며 핸들을 돌리는 각도, 신호를 기다리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묘한 기시감만 느낄 뿐이었죠. 박 기사는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고 준혁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피곤해서 착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혁은 박 기사에게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 처리가 완벽했고 준혁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준비해두는 센스가 있었습니다. 특히 준혁이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정확한 온도로 준비하는 것이 신기했죠.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많이 마셨고 꽤 취한 상태로 차에 올랐습니다. 박 기사는 조심스럽게 준혁을 부축해 뒷좌석에 앉혔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순간 박 기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준혁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취한 준혁은 알아채지 못했고 박 기사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장님도 아버님이 그리우신가 보네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눈을 떴을 때 침대 옆 탁자에 해장국이 놓여 있었고 박 기사가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속이 불편하실 것 같아 준비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준혁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박 기사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 기사는 준혁이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릴 때 즐겨 먹던 과자까지 차에 준비해두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준혁이 박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에 대해 미리 조사를 하셨냐고요? 박 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했지만 준혁은 그 말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이 그렇게 자세한 정보까지 알고 있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준혁은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박 기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 가던 그때도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아버지는 늘 옛날 노래를 부르셨죠. 준혁이 갑자기 박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노래 좀 하실 줄 아냐고요? 박 기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조금은 할 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운전이 지루하실 텐데 한 곡 불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혁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아버지가 자장가로 불러주시던 그 노래였던 것입니다. 멜로디도 가사도 심지어 부르는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노래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자작곡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아버지와 준혁만 아는 노래였죠. 어떻게 박 기사가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아는 노래를 부르시네요. 박 기사는 순간 굳어졌고 노래를 멈췄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절대 유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준혁을 위해 특별히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습니다. 박 기사의 정체가 궁금해진 준혁은 그를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준혁은 비서에게 박 기사의 신원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진수라는 이름과 주민번호는 실제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황당한 상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실종되었고 나이도 맞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박 기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어릴 때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장소들을 지나가도록 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주문해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마다 박 기사는 미묘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금고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차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회사에 두고 왔다며 박 기사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죠. 박 기사가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준혁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혁과 부모님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박 기사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는 것을 준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을 아시냐고요? 박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의 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준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 기사를 미행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퇴근 후 매일 같은 곳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준혁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묘소였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 속에서 박 기사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말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아들 곁에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 너무 늦어버렸어. 용서해줘. 준혁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 기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왜 신분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아들인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준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입니다. 다음 날 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 아니 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백미러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강 둔치로 가주세요. 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강 둔치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혁은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강 둔치에 도착하자 준혁은 차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에게도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봤고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자주 왔던 곳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구름 이야기를 해주셨죠. 구름은 언제나 흘러간다고 힘든 일도 구름처럼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박 기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힘들 때마다 하늘을 봐요. 구름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죠. 기사님도 하늘 한번 보시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다녔던 편지였죠. 준혁이 편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글씨가 그릿해져서 잘 안 보이거든요. 박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혁아, 아빠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언젠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해야 한다. 아빠는 늘 너를 사랑한단다. 박 기사는 편지를 읽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클라이맥스.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맞으시죠? 20년 만이네요. 박 기사는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니? 준혁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자장가를 들었을
그때부터요, 아버지. 그 노래는 세상에서 아버지와 저만 아는 노래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매일 밤 불러주셨던 그 노래를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어버렸구나. 용서해다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아실까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 죽을 생각까지 했단다. 하지만 너희를 생각하며 버텼어. 막노동이며 닥치는 대로 일했지. 그런데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잃었단다. 10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모든 기억이 사라진 상태였지.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단다. 그렇게 남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어. 그러다 5년 전 우연히 신문에서 내 기사를 봤어. 대한그룹 최연소 회장 강준혁, 내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때 모든 기억이 돌아왔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때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일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매일 밤 아버지 꿈을 꿨는데 왜 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라 내게 짐이 될까 봐 무서웠어. 성공한 아들에게 거지 같은 아비가 나타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싶었지. 하지만 곁에라도 있고 싶었단다. 멀리서라도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신분을 위조해서 운전기사로 지원한 거란다. 내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행복한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어.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또 떠나시면 전 못 견딜 거예요. 같이 살아요. 이제 숨지 마세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넌 이제 대기업 회장이야.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게 알려지면 회사에 피해가 갈 거야. 안 된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망칠 순 없어. 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과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고백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 남의 신분으로 살았어. 그게 범죄가 돼서 전과가 생겼단다. 내게 피해를 줄 순 없어. 준혁은 아버지를 더 꼭 안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회사는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는 그냥 제 곁에만 있어 주세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20년의 아픔도 서서히 흘러갔습니다. 캐결. 준혁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훌륭해졌어. 이제야 돌아왔어. 미안해. 준혁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찾았어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어머니 묘소에 꽃을 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준혁은 아버지의 전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경우는 기억 상실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사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준혁이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에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동안 준혁이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닌 준혁의 아버지로서 당당히 살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와 함께 살 집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그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야. 나를 용서해준 내게 정말 고맙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이제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준혁은 임직원들 앞에서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임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죠. 아들아, 내가 나의 자랑이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구나. 준혁은 회사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원들을 위한 상봉 프로그램이었죠. 많은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작곡을 불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고 아버지도 행복해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와 함께 어릴 적 살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여기서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내가 넘어져서 울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배웠지. 그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 아직도 기억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그 말이 제 인생 좌우명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된장찌개는 어릴 때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요리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지. 준혁은 결혼을 했고 아버지는 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되다니 꿈만 같구나.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자랄 거야. 아버지는 손자에게도 자작곡을 불러주었고 그 노래는 이제 3대가 함께 부르는 가족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준혁의 아내도 그 노래를 배워 함께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냈죠.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위해 성대한 칠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친구들 모두가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너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축복까지 받다니 과분하구나.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재회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인쇄 전액을 가족 상봉 지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혁에게 성공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죠. 매일 저녁 아버지와 함께하는 식사가 그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준혁은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씩 방문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아버지, 저 어릴 때 약속하셨잖아요. 크면 세계 여행 가자고. 이제야 지키네요. 그래, 늦었지만 약속은 지켜야지. 앞으로 가고 싶은 곳 다 가보자. 회사 워크숍에서 준혁은 직원들에게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높은 자리나 많은 돈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직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회사는 가족 친화 기업으로 거듭났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든 이 회사 문화가 정말 자랑스럽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발전하는 법이지. 넌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구나. 준혁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입학식에 참석해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꼭 닮아 노래를 좋아했고 할아버지에게 노래를 배우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노래 또 불러주세요. 그래, 우리 강아지 오늘도 들려줄게.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고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3대가 이어지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그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냈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야, 준혁아.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몸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준혁은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아버지께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장례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이제 완전히 채워졌고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가족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단 이사장을 맡아 직접 활동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혁아, 이 일을 하니까 살맛이 난다.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 아버지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이 일 오래오래 하세요. 재단을 통해 수많은 가족들이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준혁과 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희망의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아, 난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너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고맙다, 아들아.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하실 일이 많아요. 손자 결혼식도 보셔야 하고 증손자도 봐야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버지는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죠. 의사들도 아버지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감탄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준혁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적처럼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아들아, 내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봐.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준혁은 아버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재단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손자와 보내는 시간도 늘렸고 준혁과의 대화도 더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버지와 준혁은 다시 한강 둔치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처럼 구름 이야기 해주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구름 보이니? 준혁아, 구름은 언제나 흘러가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아. 우리의 사랑도 그렇단다. 시간이 흘러도 가족의 사랑은 영원한 거야. 준혁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들에게 든든한 하늘이 되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넌 이미 훌륭한 아버지야, 준혁아. 시간이 흘러 준혁의 아들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음악을 전공했고 할아버지가 만든 자장가를 편곡해 정식 음반으로 발매했습니다. 음반 제목은 할아버지의 노래였습니다. 발매 기념 공연에서 3대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음악으로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아버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너와 손자와 함께 무대에 서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야. 준혁도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혹시 지금 가족과 떨어져 계신가요? 아니면 오해로 사이가 멀어졌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준혁과 아버지처럼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